안녕하세요. 주유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로보티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로보티즈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보티즈가 이제 휴머노이드의 이 손을 개발을 했다. 손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로보티즈의 향방을 좀 살펴봐야겠죠. 과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유력할지 아니면은 약간 좀 조정이 나와야 될지 이 향방에 대해서도 주주분들과 일단은 손을 포커스로 로봇 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장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이 속도에 대한 모래시계가 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로보티즈가 개발한 이 로봇 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딱 겉보기에는 장난감 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로봇의 손이 가장 난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봇의 손 자체가. 그래서 지금 로봇의 손이 왜 어렵냐면은 잠깐 이 영상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로봇 손이 그냥 딱딱하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손보다 더욱더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손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가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즈벡에 있는 이제 해외 공장, 여기 액추에이터 생산량을 더욱더 지금 늘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미 로봇 손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요거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이제 온전히 내재화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로봇소닉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한 게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최근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알레그로 핸드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워닉홀딩스죠. 워닉홀딩스의 이제 알레그로 핸드. 지금 이 워닉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자 이래요. 뭐냐면은 워닉홀딩스가 대략 한 6,000원에서 13,000원까지 2배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워닉홀딩스가 주가가 급등한 실질적인 요인이 로봇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로보티즈의 주가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부각을 받았으니까 11만 원에서 로봇 손이 부각을 받았으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워닉홀딩스처럼 2배 정도 뛰어야 정당화 가능하다라는 지금 수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부위별 비중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뭐 발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허벅지, 뭐 허리 골반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로봇 손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로봇 손의 비중이 어깨랑 허리 골반과 비교했을 때보다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로봇의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도 로봇 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7.2%.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봇 손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그리고 높은 기술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휴머노이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난제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로보티즈가 이 난제인 로봇 손을 개발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로보티즈의 기업 수준은 테슬라 옵티머스 수준처럼 올라왔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 입장에서는 옵티머스 쪽으로의 공급 여력이 더욱더 지금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티머스까지 넓어지면은 다른 유수의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로보티즈가 이번 로봇 손을 개발을 한 건 자체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번 직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손만 따로 떼어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로보티즈의 AI 워커에 장착이 되어서 공급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로봇 손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로봇 손을 다른 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교체 주기가 필요하고, 그럼 교체 주기가 이제 어느 정도 빠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체 주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실적을 또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덱스트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로봇 손을 막 엄청 사용을 했거든요. 현란하게. 그랬더니 10회에서 15회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로봇 손에서 일어나는 열을 식혀야 되고 수백 시간 작동을 하고 나면은 나사가 또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사도 조여야 되고 그리고 뭐 케이블 교체 등 유지 보수가 필요해서 로봇 손에 어떻게 보면 작업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업 시간이 가중이 되면 가중이 될수록 이제 결국에는 한두 달 내에 마이크로 정비 루틴, 정교한 정비가 요구가 된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봇 개의 이제 다리가 4개잖아요. 로봇 개니까 다리가 4개인데 이 로봇 개의 다리도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 유지 보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근데 지금 로봇 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는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다 보니까는 교체 주기가 짧아서 로보티즈는 이 로봇 손을 단독적으로 직납을 다른 기업에게다가 해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이렇게 발생해서 실질적인 실익을 더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보티즈 실적 늘어날 겁니다. 실적이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로 늘어날 건데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까? 이 로봇 손이 요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로봇 업계에서는 걷는 기능이죠. 걷는 기능보다 물체를 잡는 능력, 로봇 손을 통해서 잡는 능력이 더욱더 높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로보티즈의 김명수 대표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문 증가치가 대략 못해도 최소 40에서 60%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대에서 40대 정도가 더욱더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배 늘어나가지고 기존 200대였어요. 주문량이. 2026년 주문량이 기존 200대였는데 로봇 손 개발로 인해서 280에서 320대 이상 더욱더 확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로보티즈가 단순히 오픈 AI 쪽만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향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북미 합작 공장을 또 짓는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수요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로봇손 개발이 로보티즈의 폭발적인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금석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뜻할까요? 지금의 주가가 고점은 아니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시면은 기존 이제 올해 매출이 442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요게 매출입니다. 올해 매출 442억 원에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34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손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20%, 66% 증가한 매출 530억에 영업이익 56억 원으로 지금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6년 매출은 기존 671억이었지만은 805억 원, 영업이익은 기존 111억이었지만은 157억 원으로 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성장의 속도를 더욱더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땡겨온다라는 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당겨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는 미래 실적을 지금 실적으로 땡겨버리는 부분을 로봇 손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더 고점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실적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7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기존 931억이었지만은 1117억, 영업이익이 169억, 근데 263억, 더욱더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EPS도 더욱더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로봇손이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40에서 66%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들 이 기업의 실적 성장률, 그냥 성장률이 못해도 최소 40%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손 개발로.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공장 이제 완공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액추에이터 이 캐파를 더욱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캐파를 더욱더 늘린다라는 것은 로봇 손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원가, 이 원가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더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은 연에 40%, 최소 40%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로봇 손을 통해서 지금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참 편할 것 같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최저점이 10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몇 배를 갔어요? 42만 9천 원까지 찍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뭐 실적도 없는데 가냐? 근데 이게 더 가거든요, 로봇주들이. 왜 그러냐면은 로봇의 시장 규모 자체가 8경원입니다. 8경원. 이는 지금 우주항공의 시장과 제약바이오의 항암제 시장이죠. 뭐 치매치료제, 뭐 고형암 치료제, 뭐 요런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양자 컴퓨터, AI 시장, 요런 거를 다 합친 크기가 8경원입니다. 근데 얘는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 그 하나 자체로만 8경원 시장이에요. 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지금 휴머노이드가 다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휴머노이드의 주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방으로 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산 자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시장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0년대처럼 반도체 초기 시장과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로봇송 개발해서 휴머노이드 기술이 더 좋아서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초입의 싸움에서 로보티즈는 분명한 지금 경쟁력을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로봇 손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 주가가 뭐 20만 원을 가든 25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그 이상 가도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 정당 가치를 이번 로봇손 개발로 입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따름이지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데 있어서 조정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조정은 주고 올라가야 더 여러분들 팽팽하게 빨래줄처럼 잡아당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PSR이죠. 주가 매출 비율로 분석한 로보티즈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의 비중을 더욱더 크게 일단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이 되면은 얼마의 가격이 될지 이거를 뭐 단순히 왜 지금 저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뭐 저항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14만 5천 원이라는 고점을 찍은 거지.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요것만 또 닦아주면은 그냥 또 신고가 갱신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 매출 비율 PSR로 적용을 시켜야지 지금 얘가 PER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지만 PBR은 적용이 안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서 아시다시피 1.0을 기준으로 놓는 건데 휴머노이드 주들은 뭐 기본적으로 PBR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18배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BR은 45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주가를 따질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다. PER과 이제 PSR, 주가 매출 비율 두 가지, 주가 이제 수익 비율, PER과 PSR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각각 접근을 했을 때 이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크로스 지점이라고. PER의 이 고점, 그리고 PSR의 고점. 여기에 대한 고점이 얼마인지 제가 여러분께 이 가격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 크게 매도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또 얼마에 담으면 될지. 왜 담아도 되겠습니까? 얘는 더 성장하니까는. 로봇 손 자체가 난제기 때문에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더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매도 전략과 이제 이로 인한 이 눌림목 전략 요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내가 문자 보내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영상 하단에 여기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요. 요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 문자 요거 이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정말 간편하게 타점, 로보티즈 타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PSR과 그리고 PER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 로보티즈의 고점은 얼마인지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눌목 자리는 얼마인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실시간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제 단타 검색기를 무료 나눔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종목 포착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에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포착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코칩이라는 종목을 단타 검색식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평균 단가 17,391원, 지금 주가는 17에서 18% 급등을 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는 3에서 4%,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윗꼬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올라오는 라인에서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높은 자리에서 밀린다면 저 같은 경우 검색기 조기 포착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진입을 했기 때문에 1에서 2%라도 수익 실현하고 빠질지 또는 지금 정리할지 이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잡으시면은 떨어질 경우 할 수 있는 옵션이 손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단타 검색기가 반등이 집중적으로 수반될 만한 종목, 그리고 윗꼬리가 우려가 되지 않는 종목들만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을 해줌과 동시에 세 총의 고무줄을 끝까지 당겼다가 놓아버리면 곧바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안전한 구간에서만 급소 타점까지 선제적으로 포착을 좀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한 종목으로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매수해서 100만 원. 그리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정도 수익 꾸준하게 이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급등 전에 이렇게 옥석을 미리 포착해주는 이 단타 검색기로 무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 연동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야 이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약간의 이 시행착오도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도 아주 최소한으로 더 줄여보고자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 윗꼬리의 가능성이 더 낮으면서 추가 상승의 불씨가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검색기에 연동이 되어서 소통방에 신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9월 15일 월요일 소통방에서는 9시 35분에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3,300원 부근에서 포착을 하였고 포착된 등락률은 8.84% 부근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바쁜 직장인 주주분이라 하셔도 2분에서 3분 정도만 시간 내주셨다면 충분한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11시 1분에 CG트로닉스라든지 이제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로 11시 부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윗꼬리에 당하지만 않더라도 손실이 축적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 소통방에서 윗골이라는 함정을 피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계좌 역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역전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검색기에서 나온 윗꼬리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 새총처럼 당기면 날아갈 안정적인 종목들 소통방 통해서 한 분 한 분 100% 무료로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